숙박업소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게 해서 20대 남성 2명을 연쇄 살해를 했고요. 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오늘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할 당시에는요, 김 씨에 대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을 송치하면서는 김 씨가 남성들을 고의로 살해했다 이렇게 보고서 살인죄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먼저 지난 12일 영장 심사 당시의 김 씨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으십니까?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살해하신 의도가 뭔가요? 20대 여성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과 지난달 28일 그리고 지난 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대 남성 3명에게 이 숙박업소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들게 하려 했을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 치료 후 회복했던 1차 범행 이후 2차, 3차 범행 땐 약물의 양을 늘린 점과 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이 김 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로 언급한 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관련해서는요, 그 안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범행에 앞서서 여러 차례 이 약물의 위험성을 생성형 AI에 질문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이 경찰이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한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부터 이 챗 GPT에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의 질문을 입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챗 GPT의 답변은요, 술과 약물을 함께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였는데 그럼에도 김 씨는 범행을 이어간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여러 번에 걸쳐 관련 질문을 AI 그러니까 챗 GPT에 던지고 또 답변을 받았다며 술과 약물을 함께 복용을 할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김 씨의 행동과 관련해서 한 프로파일러는 지금까지 정황으로 봐선 이 김 씨가 이 여성이 돈이나 원한이 목적이 아닌 전형적인 쾌락 살인의 일종으로 보인다며 즉 이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살인 유형,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김 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도 진행했으며 관련 결과는 추후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 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것,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정황들도 지금 추가로 보도가 됐습니다. 김 씨가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부터 약물이 든 음료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음료를 함께 챙겨갔고 또 나올 때는 약물이 든 음료병만 골라서 수거하는 등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CBS 노컷 뉴스에 따르면요, 이 피의자 김 씨는 지난 9일 세 번째 범행 당시 20대 남성과 서울 수유동의 한 모텔에 입실하면서 두 종류의 음료를 챙겨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챙겨간 이 두 음료는요, 같은 상표의 숙취 해소제로 한 병에는 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이 다량으로 담겨 있었지만 이 다른 병에는 아무런 약물이 섞이지 않은 보통의 음료만 있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약물을 탄 숙취 해소제를 미리 집에서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으로 경찰은 김 씨가 약물이 든 음료만을 건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씨는 피해 남성이 침대에 쓰러지자 태연이 객실을 빠져나오면서 이 범행에 사용을 했던 음료의 빈병을 갖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또 다른 빈병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그 음료, 그러니까 약물이 들어간 음료의 빈병은 수거를 하고 약물이 들어있지 않았던 이 보통 음료의 빈병은 현장에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범행에 대한 은폐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김 씨 이렇게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듯한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또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네, MBC에 따르면요. 김 씨는 지난 9일 저녁 세 번째 범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피해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씨는 피해 남성에게 치킨 주문하고 영화 보는데 갑자기 잠들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음식 올 때쯤 깨우긴 했는데 자지 말라고 했지만 피곤한지 자려고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어 음식은 어떡하냐고 했더니 집에 챙겨가라고 해서 가져간다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함께 있었던 상황이라며 기록을 남기려는 듯 일방적으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남겨둔 겁니다. 김 씨는 또 14만 원어치 이 치킨을 결제한 것에 대해서도요. 이 숨진 남성이 자기 카드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택시한 사진을 보내며 현금 다발로 택시비 주고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마치 이 숨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카드와 현금을 쓴 건 아니라고 강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겁니다. 김 씨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김 씨는 지난달 두 번째 범행 이후에도 이 피해 남성에게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라는 이 SNS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